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2년도 지방직 국어 시험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출제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벼편, 맥류, 작곡, 두류, 서류. 예, 맥잡 두서, 벼에서 7문제 출제됐고요. 맥류 둘, 작곡 둘, 두류 둘, 서류 둘. 자, 고르게 맥잡 두서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배에서 4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번외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 유류작물에서 출제됐는데, 그냥 유류작물이 선택지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민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정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애처롭게 해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평이했어요. 막, 이 문제 되게 어려웠는데,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 조금 까칠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답이 딱 보이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0점, 90점이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 경쟁률이 10대 1 정도, 그 다음에 과락률이 50% 그런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이 아니라 5대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5대 1 경쟁률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가 문제를 마냥 어렵게 출제하지는 못했거든요. 출제자가. 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수험생들 애먹이지 않을까, 쉽게 출제할까,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풀이를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 해설이잖아.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출 해설만 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것들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론 정리나 뭐 요약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요. 이걸 이론 정리 요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컨셉 기본서 그리고 또 기본 강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요게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정답이다 그것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국어, 영어, 국사, 재배, 식자, 5개 과목을 응시를 하잖아. 재배 식자에서는 여러분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10분 안쪽으로 딱딱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한 10분을 영어에다 배정을 해서 영어 30분, 국어 뭐 25분 정도 소진하고 그 한국사 20분 사용하면은 총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재배 식자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어한테 여러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다. 결국엔 여러분 영어 때문에 과락이 나오고 또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자, 전공에서는 가능한 짧게 그리고 높은 점수를 내줘야지 부족한 점수 메꾸면서 합격하겠죠. 당연히 이건 기본 전략인 거니까 여러분이 잘 고민해서 고려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메밀, 이형해 연상. 그 키워드에 여기서 설문에서 중요한 것 키워드 잡는 거죠. 이형해 현상. 그리고 옳은 것. 자, 항상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거 찾으라는 문제잖아. 키워드, 옳은 것, 틀린 것. 자, 키워드, 옳은 것인데, 이형이라는 게 뭐야? 이형, 동형, 이형,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꽃에서 화합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장주, 단주. 주가 뭐야? 주두죠, 주두. 주두가 긴 것과 주두가 짧은 것. 이렇게 주두가 꽃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주두가 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주두가 짧은 게 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장주. 이거는 단주라고 하는 거죠. 장주와 단주와끼리 화합이죠. 수정이 잘 된다. 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4번 장주. 이거는 이형이 아니라 동형이죠. 동형. 이끼리는 수정이 안 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주는 수술이 짧은 게 아니라 수술이 긴 게 아니라 암술이죠. 암술이 길고 짧은 걸 말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높이가 비슷하죠. 요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서 수정이 된다라는 거. 자, 정답 너무 쉽게 주었죠. 크게 고민할 거 없이 바로 3번 처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되겠다. 자, 2번 키워드 뭘까요? 돌연변이 6종.
틀린 것은 이거죠. 유발원이죠. 돌연변이 유발원 틀린 것은. 자, 근적외선이라고 했는데 이 근적외선이 정답이 되죠. 근적외선 우리 파장이라고 하면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가 여기가 가시광선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적색의 밖에 있어서 적외선이고 이거 자색이죠. 여기가 400이 자색의 바깥 자외선, 여기가 적색이죠. 적색의 바깥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열선이죠. 근적외선, 어쨌든 근적외선은 700나노미터를 조금 넘어서는 가까운 적외선이죠. 이거는 그냥 열선이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선은 아니에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짧은 파장,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에요. X선, 감마선이 돌연변이 유발하고 중선자가 돌연변이 유발하고요. 소듐 아자이드가 역시 돌연변이 유발하는 물질이죠. 이건 화학물질이죠. 이건 화학물질. 뭐 ENMU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자,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예, 적외선 정답 나왔으니까 고민할 거 없죠? 예, 정답 바로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돌연변이 유발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는 재배학 문제죠. 여기 우리 재배학 네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었잖아. 재배학 여러분이 컨셉 재배학을 통해 가지고 돌연변이 유발원 물질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X선, 감마선, 중성자, 그리고 베타선도 있죠. 그다음에 화물질로 대표적으로 이제 소듐 아자이드가 있고요, NMU 등 있고 DES, NMU, DES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키워드, 예, 품종이죠. 벽품종. 그리고 옳은 것. 자, 여기 정답은 2번인데 수량이 보통 여기 수량하고 품질이 나와 있어요. 수량이 높으면 품질은 낮아요. 수량하고 품질은 정반대되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량이 높으면 품질이 낮아요. 반대로 수량이 낮으면 품질이 높아요. 수량이 낮으면 품질이 높아요. 예, 수량하고 품질은 정반대 성향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1번은 내비성이 뭐야? 비료의 견디는 성질이라는 거냐. 그래서 비료하면 그 중에서 1등이 누구야? 질소지. 자, 질소 비료를 처리했을 때 얘가 웃자라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완성하게 돼요. 그런 도복과 병충해에 약한 것이 아니라 도복도 없고 병충해도 없어요. 틀렸죠. 그다음에 수수형과 수중형이 있는데 요 숫자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의 개수, 이삭 숫자를 죠. 이삭수가 많은 걸 얘기하고 요거는 요 숫자가 이삭이죠. 이삭의 이 중자가 무게예요. 이삭 무게. 무거울 중자. 이삭 무게가 큰 거. 자, 그러면 이삭은 크지만 이삭이 큰 게 뭐야? 이삭 무게가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이게 수중형인 거죠. 그리고 이삭수는 적다. 누구야 이거? 수중형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어를 수중형은 이삭은 크지만 이삭수는 적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자, 수수하고 수중형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자, 이런 느낌이죠. 수중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도 길게 내려가고 잎은 그 이삭은 몇 개 없어. 여기는 이삭이 더 많아. 살짝 얘는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이 잘 돼. 이런 느낌. 그다음 조생종은 가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감광성이 크다. 자, 조생종은 감광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감광성이 아니라 가문성이 큰 거죠. 자, 조생종은 가문성이 큰 거죠. 조생종 감광성이 크고 그다음에 만생종이 감광성이 큰 거죠. 이거는 뭐 이거 문제 같지도 않죠. 예. 틀렸죠?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서로 가문 감광 바꿔서 출제하고 있죠. 항상 이런 문제 A보다 B가 뭐 높다, 낮다 이런 비교급 문장 있잖아. A보다 B다. 가문성에 비해서 감광성이 크다, 낮다. 예, 수중형은 서로 비교하는 이런 것. 또 수량과 품질 서로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문제 갑시다. 자, 4번 도정한 쌀. 자, 수도는 논벼를 얘기를 하죠. 수도. 물수 벼 도자죠. 그래서 논벼. 밭에서 자라는 걸 육도라고 해요. 밭에서 자라는 벼를 육도. 그다음에 조고, 이 조자가 거칠 조자야. 이 정조할 때도 거칠 조, 같은 조. 그래서 이거는 도정하지 않은 것, 도정하지 않은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게 이제 조곡 정조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도정을 하게 되면은
현미가 나오죠. 현미가 나오고 또 다시 한번 도정을 하게 되면 백미가 나오죠. 이건 백미, 이건 현미. 그래서 이렇게 도정이 된 이런 백미를 이제 정곡이라고 한다. 이것도 도정이 된 거죠. 어쨌든 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도정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제 도정이 된 거니까 이 백미를 정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자, 요거는 거칠 조자 조곡 정조라고 한다. 자,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5번 갑시다. 자, 그림 문제인데, 잎이죠? 잎. 뭐, 벼잎도 괜찮고, 보리잎도 괜찮고요. 어차피 얘네는 화분과이기 때문에 화분과 잎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예, 가가, 이게 쭉 연결하면 잎이 되는 거죠? 이게 가가 잎, 몸이 되는 거고, 잎몸.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여기가 이제 줄기란 말이야. 이게 위에 있는 줄기를 감싸고 있어요. 요거 라가 잎, 집이 되고 잎지. 그 다음에 여기 다 있죠. 다 보면은 요거 예, 요거 2개 있죠. 2개. 요거 2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감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감아주고 있죠. 예, 요게 귀야, 귀. 우리가 귀가 2개 있잖아. 이게 잎, 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요. 요 부분 좀 그림에서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혓바닥처럼 생겼어요. 잎, 혀가 되겠다. 이 혀. 자, 역할은 이건 광합성이죠. 그 다음에 이 혀는 이 안으로 물줄기가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잎집이 건조해지는 걸 차단하고 잎 귀는 윗잎 줄기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잎집은 잎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또 영양분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6번. 콩과 작물 중에서 이제 학명을 질문했는데 여기서 속이죠. 속에 다른 속에 속하는 것에서 요 팥 녹두 동부는 비그나 속이죠. 비그나 속. 비그나. 강낭콩은 페이솔러스 속에 해당되고 강낭콩인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 6번 같은 단순한 그리고 2번 같은 문제 재배학 문제였죠. 2번 그리고 6번 이런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정말 눈물 흘리고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려요. 단순하고 쉬운 문제인데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예, 눈물 흘려야 된다. 자,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뭐더 설명할 게 없죠. 이거는 학명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자, 키워드 뭘까요? 자, 탄소를 고정하는 기작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딱 보니까 탄소를 고정하는 건 뭐야? C3 식물하고 C4 식물 탄소 고정하는 기작. 요 C3, C4 편식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C4 식물은 누가 나와? 옥수수 나와 있죠. 옥수수, 수수, 조, 피, 기장 얘네들이 다 C4 식물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옥수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없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C3 식물이 되겠죠. 자, 3번 정답 4번이 되겠다.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이고 이거는 재배학 문제이면서 또 식용작물 문제이기도 하죠. 보통 재배학 문제로 분류하는 게 맞다. 자, 8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것도 재배학 문제죠. 6종 단계 키워드가 되고요.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보통 6종을 할 때 자, A 품종하고 B 품종. 자, A 품종 우수한 개체랑 B 품종 우수한 개체. 자, A 품종은 A 개체의 유전자량이 라지 A. 그다음에 B 품종의 유전자량이 스몰 A라고 했을 때 자, 이들을 교배를 하죠. 이거 유전자형이야. 유전자형을 교배를 하죠. 교배를. 자, 이 교배를 하는 게 뭐야? 이게 변이창성이거든. 교배하는 게. 변이창성에서 그 다음 세대 라지 A, 스몰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식을 시키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나오죠. 이게 이제 F1, F2. 자, 그 다음에 쭉 전개를 해가지고 F5 정도에 대해서 F5가 되면은 생산성 검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적응 시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품종으로 등록을 하게 돼요. 신품종. 자, F5, 6, F7, 8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신품종까지는 보통 10세대가 넘어갈 정도까지 넘어가야지 이제 신품종이 등록이 되고요. 신품종 등록이 됐으면 이거 갖고서는 농가한테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증식해야 되겠죠. 증식. 자, 순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게 변이
변이창성. 여기 이제 가가 되겠죠. 가. 그 다음에 가.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은 여기서 나와 있죠. 생산, 지역 적응. 그 다음에 종자 증식은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왔죠. 우량계통 육성. 여기서 이제 F2에서 개체를 선발하고, 그리고 F3에서 계통을 선발하게 돼요. 계통을 선발하게 돼. 그래서, 자, 변이를 먼저 창성하고,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계통 2번. 그리고 요거 생산성 3번. 그리고 신품종 4번. 그리고 종자 증식 5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인가요? 가, 라, 나, 마, 그 다음에 다. 예, 유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자,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 갑시다.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잖아, 이거. 자, 그래요. 그 다음 문제. 자, 키워드. 조식재배. 틀린 것은. 자, 조식재배. 예, 이거 조기주식재배, 이 특수재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보통기 재배가 이런 재배 방식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기 재배라고 합시다. 여기가 10월 10일 날 수확하는 거고, 여기가 4월 20일, 그리고 5월 20일. 이게 보통이야, 보통. 자, 이제 특수재배는, 요거는 파종. 요거는 이항이야, 파종 이항. 자, 파종 이항을 앞당겨요, 이렇게. 파종 이항을 앞당겨요. 그리고 수확도 앞당겨요, 수확도. 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파종 이항을 앞당기고, 수확은 뭐 거의 일반 보통 재배보다는 조금 앞당기는, 많이 앞당기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앞당기는 정도. 이런 재배 방식이 있고, 이거를 조기 재배라고 하죠. 이걸 조식 재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만기 재배 같은 경우는 파종 이항을 늦춰요. 그리고 수확은 뭐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게 되고, 그리고 파종은 4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파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묘대기가 아주 길어져요. 묘대기가 길어져. 자, 이런 방식이 만식 재배이고, 자, 여기 조기 재배만 조생종이고, 나머지는 만생종이 적응하죠. 만생종이 적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문제는 조식재배를 출제한 거잖아. 예, 조식재배 같은 경우는 생육기간이 굉장히 길죠. 이 조식재배를 하는 이유는 생육기간을 길게 해서 증수가 목적이거든. 자, 생육기간이 길어졌어. 맞고요. 10일량 보통기 재배보다, 자, 10일량은 보통기가 요만큼인데, 조식재배는 여기서 이만큼 생육기간이 길어진 만큼 10일량도 어떻게 돼? 10일량도 감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10이랑도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고. 자, 1번. 수학계 조기화학 목적은 아니고, 조기 수학은 요거죠. 여기. 자, 조파, 조식, 조수. 이거는 조파, 조식, 적기에 수학하는 거고, 이거는 만파, 만식이죠. 이거는 적기 파종했죠. 적파, 만식이죠. 자, 요거는 조기화가 목적은 아니고, 얘는 다수학이 목적이죠. 다수학. 수량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이번 분할이 왕성한, 생육기간이 길어진 만큼 분할이 왕성하고, 저온기가 앞당겨졌잖아. 그래서 저온기를 경과하고, 영양생장 기간이 길어지고요. 이삭수 확보에 유리하다. 4. 일사량이 많은 최적 시기로 출수기를 변경시켜 줌으로써 출수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죠. 여기를 보통기보다는 수확기가 좀 당겨졌죠. 생리적으로 체내 탄수화물이 많게 되어 등숙 비율이 높아진다. 예. 뭐 특별하게 이렇다 할 만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체크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확실하게 이것이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처리하면 되겠다. 자, 4번 문장이라든가 나머지는 그럴듯해요. 근데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서에 이런 문장 그대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3번이 깔끔하게 틀려졌기 때문에 정답 처리는 쉬워요. 자, 이렇게 9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같은 테마 주식재배 문제가 뒤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함께 보고 갈게요. 17번 문제네요. 17번 문제를 보고, 어차피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17번 먼저 보고 갑시다. 17번. 예. 자, 17번. 자, 특수재배.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주어를 한번 볼게요. 조기재배, 조식재배, 만기재배, 만식재배. 예, 그대로 나왔죠. 조기, 조식, 만기, 만식 그대로 나왔죠. 자, 그럼 조기는 감광성을 틀렸죠. 조생종이 뭐야? 조생종이 감온성이죠. 만생종이 감광성이죠. 자, 조생이 감온이죠. 감온. 감광이죠. 예. 자, 주기재배는 감광성을 보온육묘하는 중남부 산간고랭지 재배형이다. 자, 주기재배는, 자, 보세요. 주기재배 조생종을 빨리 앞당겨요. 조파, 조식, 조수. 빨리 앞당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산간고랭지이기 때문에 앞당기는 거고요. 그럼 중남부에서는, 특히 이제 남부에서는 왜 그럴까요? 남부에서는 빨리 수확을 했어요. 빨리 앞당겼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수확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거? 담리작을 할 수 있어요. 예. 채소를 재배한다거나 맹류를 재배한다거나 이렇게 이모작이 가능해요. 예. 남부에서는 이모작을 위해 가지고 조기 재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간 고량지에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번 조식 재배는 조생품종 틀렸죠. 조생종 아니죠. 조식 재배는 뭐야? 조생종 아니라 만생종이라고 했죠. 만생종. 그리고 평야지 이모작지대에서 하는 형태이다. 자, 평야지 맞고요. 이모작은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파, 조식 그리고 수확을 많이 앞당기진 않는데 수확을 조금 더 앞당기면은 여기에 담리작도 가능해요. 예. 그럼 벼 재배했죠? 맹류 재배했죠? 그럼 이모작이잖아. 그럼 이모작 가능하긴 한데 보통 이모작 지대를 위해서 재배하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갖고 포인트 잡으면 안 되고 이 조생종 확실하게 틀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2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3번 만기재배는 뭐라고 했죠? 만파만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늦게 하는 거죠. 자, 콩옥수수의 뒷구루로 늦게 이양하는 거 맞고요. 남부 평야지 재배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콩하고 옥수수에 봐봐. 만파만식하죠. 그래서 얘네들 앞에 어떤 작물을 재배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 작물 재배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게 작물 재배가 가능하려면은 최소한 여기 만파만식해서 이게 이제 여기는 묘대 기간이잖아. 묘대 기간 30일 동안은 묘대기에서 따로 본답에서 재배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작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식 전까지 재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5월 20일 날, 보통 재배에서는 5월 20일 날까지 앞작물이 있으면 수확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만기 재배에서는 만식이 있으니까 6월 달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무조건 수확이 끝나야 돼. 6월까지는. 근데 콩과 옥수수는 6월에 수확이 돼? 안 되잖아. 얘는 콩은 9월에 수확하고 옥수수도 이제 7, 8월 달에 수확을 하거든요. 7, 8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뒷구루로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이 만기 재배에서 앞구루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채소나 뭐 맹류 정도예요. 맹류. 예, 채소나 맹류 정도가 가능하고 옥수수 콩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다음 4번. 만식 재배는 적기에 파종했으나, 자, 이거는 적기에 파종한 거야. 적기 파종이죠. 적기 파종했으나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원인 때문에 물 부족이나 아니면 앞그루 수확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늦어졌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시 만식이라고 해요. 부정시. 이거는 정시야, 정시. 이건 예측된 거야. 정시 만식이라고 하고. 자, 부정시 만식하는 방식이 이게 만식 재배 형태이다. 자, 똑같은 문제죠.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게 없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역시 틀린 게 확실하게 딱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3번이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사례는 보통 우리가 관심 안 갖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사례 넘어가고 뒷구루 늦게 이것도 맞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장난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이게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이렇게 17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10번 문제 갑시다. 보리 종실, 틀린 것은? 키워드, 보리 종실. 틀린 것은? 자, 보리는 쌀보랑 겉보가 있죠. 쌀보랑 겉보가 있어요. 자, 쌀보는 유착물질이 분비돼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 게 이게 겉보예요, 겉보.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면 돼. 쌀보가 아니라 겉보리는 유착물질이 분비되어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겉보다. 근데 쌀보는 잘 분리된다죠. 잘 분리된다. 정답 1번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깥 껍질, 이 안 껍질, 벼로 얘기하면 이게 완교가 되는 거죠. 예, 바깥 안 껍질에 쌓여서 영으로 쌓여있다. 그래서 영과이다. 그리고 보리 종씨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리를 먹어보셨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주름 있죠. 가운데 검은색 주름 있죠. 그걸 종구라고 한다. 그걸 요 가운데 주름, 검은색 주름, 그걸 종구라고 한다. 자, 깊게 골이 있다. 깊게 골이 있다. 이걸 종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등 쪽 기부에 배가 있다. 요거예요. 등 쪽 기부, 요거 배. 예, 배가 있다. 4번 내부 구조는 가장 바깥쪽 이 중피가 있고 그 안쪽에 호분층이 있고 호분층 안쪽에 배와 배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벽시종자에서도 했잖아. 가장 바깥 종피, 그 다음에 안쪽에 호분층, 그 안쪽에 배, 배유가 있다. 자, 틀린 거 없죠? 예, 이거는 1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사실 2, 3, 4번 보지 않고 정답 처리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깔끔하게 틀렸거든요. 이해되죠? 예. 시간 절약하세요. 이런 경우는 깔끔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냥 정답 처리 1번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애매할 때는 안 되죠.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선지도.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11번. 옥수수 품종 6종 방법은, 자, 옥수수 품종 6종 방법은 보통 옥수수 품종은 A 곱하기 B,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A, B, C, D에서 또다시 교배하는 방식, A, B하고 C하고 교배하는 방식. 자, 이거는 단교배, 이거는 3원교배, 이거는 복교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일대 잡종이죠. 일대 잡종. 일대 잡종을 6종하는 방법에 단교배, 3원교배, 복교배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잡종 강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잡종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단교배예요. 그리고 균일도가 가장 높은 것도 단교배예요. 단교배. 그 다음에 수량성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성이 많다, 적은 건 아니야. 여기서 이제 단교배, 상교배, 복교배를 비교를 했을 때 수량은 단교배보다 복교배가 많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대 잡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합성 품종이나 아니면 방임수분 품종하고 비교했을 때 합성이나 방임수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단교배가 수량이 적은 건 아니야. 수량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복교배랑 비교했을 때는 적지만 그래도 수량이 적은 건 아니야. 많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강세가 가장 강하고 균일도가 가장 우수한 거는 단교배 방식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 처리하면 되겠다. 예. 뭐 정답이 여기서 뭐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뭐 다른 거 갖고 고민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돼. 예,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문제 갑시다. 12번. 자, 다음 설명하는 작물은 자, 4가지 제시문이 있죠. 자가 수정률이 높다, 종실률 만들 수 있는 유리작물이다, 뭐 쭉 나와 있고요. 여기 키워드는 사실 이거예요. 유리작물이다. 그럼 여기서 유리작물 몇밖에 없어요. 이거 참깨밖에 없어요. 유리작물. 보통 유리작물이라면 뭐 참깨, 들깨, 그 다음에 유채, 그 다음에 식용작물에서는 콩기름 있죠. 콩이 지방이 20% 정도 되잖아. 땅콩. 예, 식용작물에서는 콩과 땅콩이 유류작물로도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유류에서는 참깨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옥수수 유도 있죠. 옥수수 기름도 있긴 한데 이 옥수수는 유류작물로 분류를 하질 않아요. 옥수수는 그냥 전분작물이지 유류작물이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예, 옥수수 기름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예, 유류작물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참깨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나머지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자가 수정한다. 옥수수는 타가 수정하잖아. 그래서 더더욱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량은 줄고 수입량.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기름 있잖아. 참기름은 굉장히 향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비빔밥을 한다거나 할 때 참기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산이 별로 없죠. 중국산이고. 그리고 비닐 멀칭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작물들이 다 비닐 멀칭하고 있어요. 특히나 원예 작물들은 거의 100% 비닐 멀칭하고 있죠. 그래야 고품질이 나오거든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키워드 땅콩, 옳은 것은. 자, 1번 버지니아하고 스페니쉬 있는데 버지니아가 적산온도 그리고 평균 기온이 높다. 정답 1번 맞고요. 자, 요 1번이 맞고 제가 이거 스페니쉬하고 버지니아하고 비교를 할 때 이거는 대립종이고 이거는 소립종이다라고 제가 많이 표현했죠. 그리고 버지니아는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포복을 하고 있죠. 예, 포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직립을 하고 있죠. 이건 직립형. 이거는 포복형. 그래서 수량이 누가 많다? 여기가 수량이 더 많다라고 했었죠. 예, 그리고 얘가 버지니아가 적산 온도가 한 3200도 정도, 3200도. 얘는 2800도 정도가 되겠고요. 적산 온도. 얘가 더 높죠. 평균 기온도 얘는 14도, 얘는 12도인가 11도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고온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1번은 사실 문장 자체가 이 버지니아하고 스페니쉬만 구분했으면 정답이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 버지니아 스페니쉬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갖고 이제 속어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속어 형태로 접근을 하더라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정과 동시 아니에요. 수정 후 5일 뒤에 5일 뒤. 5일 후 땅속으로 급속히 신장한다는 거.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은 이제 정답 찾기 곤란한 거죠. 땅콩은 개화 기간이 짧아. 아니요. 개화 기간이 두류 중에서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 생육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땅콩이. 유효 개화 한계기 이때가 8월,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라고 할게요. 8월 15일. 이게 8월 15일 그 이전에 수확이 아니라 개화한 거죠. 이전에 개화해야 되는 거죠. 8월 15일까지는 개화가 되어야지 수확이 가능한 거야. 지금 개화 기간이 길고 유개화 한계기 8월 15일까지는 개화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결실과 자방병이 신장을 促진하는데 땅콩은 보시면 원래 이름이 콩은 콩인데 땅콩이잖아. 무슨 말이야? 얘가 땅속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땅속에 들어가서 얘가 종자가 발달하는 건데 왜 땅속으로 들어간 거야? 햇빛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암흑이 필요해. 햇빛이 있으면 신장 촉진이 안 돼요. 햇빛이 있으면. 이건 억제가 돼요. 자, 햇빛은 신장을 억제한다. 그리고 그 빈 깍돌이 공협이라고 하죠. 공협은 습한 것이 아니라 건조할 때 공협이 나타나. 자, 바로 문장 햇빛은 자방병 신장을 억제한다. 햇빛 안 좋아. 그리고 건조할 때 공협이 나타난다. 자, 깔끔하게 틀려줬어요. 정답 처리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버지니아 스페인에서 알고 있었으면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키워드 감자 틀린 것. 자, 우리 자, 이거 틀렸죠? 괴근이 아니죠. 괴근. 감자랑 고크마가 있죠. 이거는 괴경, 이거는 괴근이죠. 괴근이라고 해서 이거 깔끔하게 틀려줬죠. 그리고 포복경이 아니라 이건 복지라고 하죠. 복지. 땅속 줄기죠. 복지가 발생해서 그 끝 비대해서 그 끝은 이제 정부예요. 정부가 비대해서 괴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가지과죠. 그래서 제가 감자를 항상 발음할 때 감가지라고 하죠. 이거 메꽃과죠. 메꽃과. 그리고 메이라고 에이가 많아요. 에이. 얘는 감가지, 얘는 BC, 비타민 BC가 많은 거예요. 비타민 BC, 비타민 A가 많다. 그리고 감자는 우리 어디 강원도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늘한 걸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마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 해남 고구마가 맛있죠. 해남 고구마. 그러니까 얘는 고온성 작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 깔끔하게 나왔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1번,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정답 2번이네? 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전분이 거의, 감자는 대부분 주성분이 전분이고, 전분이 80%인데, 왜 18%야? 이거 틀렸네? 라고 봤는데, 4번을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거 괴근? 아닌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요. 이건 어떻게 봤냐면은 수분 함량이 포함됐을 때, 자, 수반을 이제 포함시켰느냐, 이제, 그리고, 수분을 제거했을 때하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수분이 포함됐을 때 수분이 80%야. 그럼 수분이 80%고, 나머지 전분이 18%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포함됐을 때는 전분이 18%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는 전분이 80%예요. 수분을 완전 제거시킨 상태에서는 전분이 80% 정도 된다. 자, 1번 서늘한 기호, 생육저고는 10에서 20도 정도 된다. 자, 요 문제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 순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정답 2번 처리할 뻔 했거든요. 만약에 밑에 보지 않았으면은 저 2번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궤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틀렸던 거죠. 그러면 출제자는 그러면 수분을 포함시킬지 뺐는지를 포함시켰는지 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출제자 마음인 거죠, 그거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출제자가 수험생을 배려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출제자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제자야. 내가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오류가 생기면은 내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나는 현직 대학 교수란 말이야. 대학 교수는 사회적 포지션이 높은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사회적 포지션이 흔들려 버려요. 내 명예에 타격을 입는다고 문제에 오류가 생기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처럼 수험생이었고 그리고 시험 합격 후에 이 문제들을 공무원 시험을 출제를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출제한 문제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학 교과서 텍스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출제하면 돼요. 그럼 오류가 안 생겨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재 최근에 발달된 최근 데이터 논문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꼼꼼하게 확인하더라도 오류가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대학 교과서 텍스트를 그대로 출제하는 게 편하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5번. 자, 키워드. 작물 생리작용과 빛의 파장. 자, 생리와 빛의 파장. 틀린 것. 자, 이거는 식용작물 문제가 아니네요. 재배양 문제이고 또 작물 생리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착색 유도하는 건 자외선이죠. 자외선. 그리고 자색광. 예. 착색 유도는 자외선, 자색광이 효과적이다. 맞고. 그다음에 2번. 온실하우스 자란 식물은 적외선 부근의 빛 부족으로 적색이 아니라 자외선이야. 자외선 부족으로 웃자란다. 예, 틀렸죠? 예. 이게 틀렸네. 이게 틀렸어.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다. 그다음 굴광 현상은 440나노미터의 청색광에서 잘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적색광 660나노미터를 흡수하게 되면 광발화성 종자를 발화시킨다. 자, 우리 파이토크롬은 PR 형태하고 PFR 형태가 있죠. PR 형태와 PFR 형태. 이게 같은 거죠. 모양만 변한 거죠. 자, 적색광 파장을 받게 되면 얘가 PFR로 변하죠. 그리고 이 적색광은 이건 낮의 상황이야. 낮. 자, 그럼 PFR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건 낮 상황이고 이게 호광 종자 발화를 촉진하죠. 그리고 장일식물 개화를 촉진해요. 예. 자, 이렇게 광발화성 종자, 이게 호광종자잖아. 호광종자 발화를 촉진한다. 예, 맞죠. 자, 이거는 사실 재배학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생리학 내용이기도 해요. 작물 생리학 내용. 자, 정답은 요거 2번 틀린 것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틀리면 안 돼요. 예. 이거 너무 딱 틀린 게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맞아야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 막 고민하고 있으면은 진짜 안 돼요. 자, 16번. 자, 직파. 자, 키워드 직파. 틀린 것은
자, 이번에 보시면은 담수하고 건답 이렇게 A는 B에 비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급 문장이죠. 자, 담수는 질소 비료의 용탈과 유실이 많다. 자, 비료의 용탈, 유실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직파는 담수직파하고 건답직파가 있죠. 이 건답직파일 때 유실이 많아요. 건답직파일 때. 이 담수직파는 최소한 논썰이기를 하거든. 논썰이기. 담수직파일 때는 이 논썰이기를 해가지고 이런 비료분 유실을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줘요. 근데 건답직파 같은 경우는 논썰이기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비료분이 그 유실이 돼버린다. 자, 서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 건답직파가 유실이 많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1번 건답은 담수보다. 일단은 뭐 이렇게 주어만 읽으셔도 되겠죠. 건답은 잡초가 많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담수, 직파, 건답, 직파, 그리고 이항. 예,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자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항. 담수 같은 경우는 예. 자, 얘는 이항 같은 경우는 얘가 처음에 이제 기계 이항을 해서 기계 처음에 어린 묘를 이항했을 때 한 2, 3cm로 깊게 심겨진단 말이죠. 근데 담수직파는 종자를 표면에다 파종한 거잖아. 표면에다 직접 파종한 거기 때문에 얘가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 무슨 일이 발생할까? 도복이 잘 돼요. 도복이.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지만은 얘는 분할이 단순화시킬게요. 그림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분할이 여러 개가 나왔죠. 그다음에 건답직파 같은 경우는 좀 척척 늘어져요. 그리고 뿌리가 길게 내려가요. 분할은 얘가 더 많고, 대신 얘는 문제가 건답이기 때문에 잡초가 그렇게 많아. 자, 그러면 여기서 잡초가 많다라고 했는데 건답이 잡초가 많다. 맞죠? 자, 3. 줄기가 가늘고 뿌리가 토양 표층이 많이 분포하여 도복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직파하면은 건답하고 담수 중에서 담수직파가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담수냐 아니면 건답직파냐 이런 주어가 없잖아. 그럼 단지 줄기가 가늘고 뿌리가 표층에 많다. 이렇게 해서 표층에 많은 것은 도복이 잘 된다. 맞죠? 4번 담수직파 시 파종 후에 지나치게 깊게 관계하게 되면 잎모율이 저하된다. 자, 담수직파 시 깊게 관계, 물이 너무 많은 거야. 얘도 기본적으로 물을 얕게 되죠. 근데 얘가 물을 철렁철렁 너무 많이 관계를 하게 되면은 얘는 종자를 이 담수한 상태에서 그냥 척 뿌리고 끝나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한쪽으로 막 쏠려가고 그러다 보면 잎모율이 균일하게 발달해야 되는데 불균일하게 발달하죠. 잎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떨어진다. 자, 정답 2번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까요? 단지 뭐 정답은 쉽게 나왔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답 2번. 다음 문제 갑시다. 자, 17번은 아까 해설이 됐고요. 18번. 자, 키워드 뿌리 생장에 미치는 환경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죠. 1번 질소 시비량이 많으면 1차 근장이 길어진다. 자, 질소가 많아요. 길어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짧아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식물이 자라고 있어. 벼가 자라고 있어요.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질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질소가 굉장히 풍부해요. 질소가 엄청 풍부해요. 그럼 뿌리가 길게 뻗어나갈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비료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리가 길게 뻗어나가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1차 근장이 짧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 자, 1번 깔끔하게 틀렸어요. 만약에 비료가 아주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뿌리는 비료분을 찾아서 길게 신장한다. 2번 재식 밀도가 높아지면 재식 밀도 높다라는 것이 여기 빽빽하게 심겨졌다는 거죠. 빽빽하게 심겨졌다. 그랬을 때는 깊게 뻗는 1차근 비율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이제 빽빽하다 보면은 뿌리 신장이 비율이죠. 1차근의 비율이 감소한다. 지상부에 비해서 뿌리의 비율이 너무 빽빽해서 감소한다. 3번 상시 담수에 비해서 간단 간수를 하는 이유는 산소 공급이죠. 산소가 풍부해지면은 근수는 많아진다. 4. 벼뿌리는 밭 상태보다 눈 조건에서 밭 상태는 산소죠. 간단 간수도 산소예요. 그 핵심은 산소거든요. 그래서 눈 조건에서
곧게 자란다. 자, 밭 상태에서는 뿌리가 그 수분하고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최대한 길게 잔뿌리도 많고 쭉쭉 뻗어 나가요. 근데 논 상태에서는 뿌리가 훨씬 더 단순해져요. 예, 이렇게 논 상태에서는 훨씬 더 단순하다. 자, 밭 상태, 이건 논 상태. 그래서 논 상태에서 곧게 자란다. 자, 1번이 깔끔하게 틀렸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고크메이 비료 관리 옳은 것은 1번 질소가 과다면, 자, 고크메이 같은 경우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8월 20일, 10월 20일, 7월 1일. 자, 7월 1일까지는 경엽이 신장을 해요. 경엽. 그 다음에 8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0월 20일까지는 괴근이 비대하기 시작을 해요. 자, 경엽은 지상부잖아. 지상부 잎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가 풍부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괴근 발달은 칼륨이 풍부한 게 좋아요. 그래서 질소가 너무 많으면 지상부만 왕성하게 자라고 지하부 괴근 비대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질소가 부족해도 안 돼요. 질소가 적당해서 지상부가 잘 자라야지 이 지상부 광합성 산물이 이 밑에 지하부 괴근도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질소가 과다하잖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상부만 번성한 거야. 그럼 지하부는 어떻게 될까? 지하부는 수량이 오히려 감소한다. 맞아요. 옳은 것 맞아요. 자, 2번 우리 NPK 중에서 자, 칼륨 비료가 부족하게 되면 잎이 작아지고 녹록색으로 되고 광택이 나빠진다. 자, 이거는 칼륨이 아니라 잎이 작아지고 녹록색이 되는 거. 이거는 인산 비료야. 녹록색은 인산 비료의 특징이다. 광택이 나빠진다. 그 다음 3번 인산 비료는 고구마 수량에 영향을 주지만 품질과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죠. 품질과 관련된 것이 인산이에요. 그리고 수량에 영향을 주지만 이러고 해서 수량에 큰 영향을 준다, 뭐 작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어쨌든 수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량에 영향을 준다 해서 이걸 정확하게 뭐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품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산 비료이다. 그 다음에 4번 미숙탭이나 낙엽생풀 등 이식 전에 주면은 활착이 좋다. 미숙탭이 그다음 낙엽, 생풀 하면은 활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활착이 나빠진다야. 자, 이식 전. 자, 어린 고크마 같은 경우는 싹을 이식을 하죠. 여기처럼 여기 이식하는 날짜가 이때라고 해봅시다. 자, 5월이야, 5월. 자, 5월 중순쯤, 5월 뭐 10일이라고 합시다. 5월 10일쯤에 싹을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어린 싹을 이렇게 이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이식 전에 생풀, 그 다음에 낙엽, 아직 이거는 미숙한 거란 말이야. 부숙된 퇴비를 시용해줘야 되지, 미숙한 퇴비를 주면은 이 활착이 오히려 안 좋아. 활착에 불리하다라는 거. 자, 오히려 이런 미숙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해되는데, 비료분을 얘네들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질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럼 여기서는 19번 문제가 나머지 이런 선지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1번에서 깔끔하게 정답이 나와졌어요. 질소 과다가 지상부만 번성하고 지하부 수량은 오히려 감소시킨다. 이제 과다 때문에 그런 거죠. 과다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처리를 하셨어야 되고. 다음 문제 갑시다. 자, 20번 맹유 틀린 것. 자, 보니까 이 두 줄보리, 호밀, 귀리, 밀 나와 있고요. 자, 정답은 지금 3번인데 비타민 A가 풍부하고 그다음 수의사기 먼저 성숙하는, 즉 웅의 선숙. 그 다음에 자웅동주 이화. 자, 우리 식용작물 21개가 있잖아. 21개 중에서 웅의 선숙 그리고 자웅동주 이화 식물은 뭐밖에 없다? 옥수수밖에 없어요. 옥수수밖에. 네, 귀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보통 노란 색깔 이게 비타민 A가 많은 거죠. 그리고 고크메이 할 때 고구마가 A가 많죠. 그 다음에 쌀 중에서도 골든 라이스 노란색이잖아. 이 골든 라이스가 비타민 A가 많죠. 비타민 A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수이삭이 먼저 성숙한다. 장동주 이와다. 이게 결정적 단서고 이거는 옥수수밖에 없다. 자, 정답 처리 쉬웠고요. 1번 두 줄 보리는 보통 보리가 이렇게 자란다라고 했을 때 육조종하고 이조종 있죠. 육조종, 이조종. 자, 여기에 이제 종시 이렇게 쭉 달리잖아. 이렇게 달리는데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야. 내려다 봤을 때 얘가 이렇게 6개가 달리죠. 이조종 같은 경우는 여기 2개만 달리죠. 여기 2개만 달리죠. 그럼 이 나머지는 태화가 돼버리죠. 이게 이주종이죠. 그래서 3개의 작은 이삭 중에서 한 마디에서, 여기 한 마디죠. 한 마디에, 이 한 마디에 3개가 달려. 각각의 마디가 3개가 달려. 6개가 달리는 게 아니라 마디에는 3개만 달려. 3개의 작은 이삭 중에서 바깥쪽 2개가 태화가 되고 하나만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가 태화됐고 이거 하나만 달린 거야. 하나만 달린 거지. 하나만. 그리고 2줄의 종실이 있는, 양쪽에 2줄의 종실이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씩 있는 형태이다. 2번 호밀, 자가 불임성이 높은, 자가 불임성이죠, 호밀이. 그 다음에 내동성이 극히 강하다.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죠. 그 다음에 밀, 육배체가 일반적인 개념 형태 AA, BB, DD가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하죠. 단백질 함량에 따라 검정성이 달라진다.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게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여기 결정적 단서가 이렇게 있는데 틀리면 안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모두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이제는 대략 한 달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뭘 준비하시면 돼? 면접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요 과정에 있는 과정이 중이잖아. 지방직 시험 끝나고 결과 나오기 전이니까 이 대략 한 달 정도 요 기간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전전긍긍 한다고 해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쉬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1년 중에 가장 편하게 쉴 타이밍이 이때야.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내년을 위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경쟁률이 5대1밖에 안 돼. 5대1이면은요 여러분이 금방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해요. 포기만 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거는. 자,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예전에는 이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겪어봤잖아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나가요. 중간에 포기해서 문제인 거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공무원의 뜻이 있다. 국가에 몸담고 뭔가 봉사를 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 큰 포부가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시험 합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직 식용작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